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모하비 더 마스터 신형의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형이 어떤 옵션을 갖고 있는지를 이미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차 알못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모하비 디자인을 보면은요,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 변경, 디자인만 바뀌었다.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도 바뀌었고요. 우리가 신형 모델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2019년도 기준으로 신형 모델에 들어가는 기본 옵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쓸 것 같은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옵션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모하비의 어떤 옵션과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너무 좋은데, 너무 좋고요. 자, 3.0 디젤 5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라고 그냥 쉽게 볼 수 있겠어요. 디젤 모델이 나와서 아쉽다, 가솔린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6기통 3.0 디젤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차가 디젤로 사전 예약을 받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 가격이 4,700에서 4,750만 원, 마스터즈는 5,160에서 5,210만 원, 개소세 할인 전 가격 후 가격인지 아니면 이 가격 범위에서 나온다, 이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기본 차량 가격이 4,000 후반에서 5,000 초반이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가격이 높아요. 생각보다 가격이 높아서 옵션을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V6 3.0 디젤 엔진 강화 유로 6라고 하는데, 유로 6가 이제 유로 5 다음 유로 6, 그 다음에 유로 6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이 세분화져서 나옵니다. 강화 유로 6라고 얘기를 했고요. 8단 자동 변속기, 6기통 디젤 엔진에 8단 변속기가 들어가면은요, 한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할 때 RPM 엔진 회전수가 한 1200 정도 가 있을 거예요. 1200 정도 가 있다고 하면 4기통 디젤에서 그 정도 낮은 RPM을 사용을 하면은 진동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6기통 디젤 엔진은 진동보다는 진동음이 들릴 거예요. 우 하고 밑으로 깔리는 소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옵션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따로 설명이 있는데, 스티어링 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핸들 이런 거를 옵션으로 넣고 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빠르게 진행하고,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차동 기어 잠금 장치, 험로 탈출 장치,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험로 주행 모드, 이런 옵션들. 안전에 대한 옵션, 요거를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차를 오랜만에 바꾸시는 분들은 신세계의 옵션입니다. 신세계의 옵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쭉 가다가 앞에 차가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급제동을 했을 때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을 한다, 보조 장치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것도 차선을 이탈하려고 할 때 차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안쪽으로 넣어주는, 차선 이탈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보조 기능이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뒤에서 어떤 오토바이나 이런 게 올 때 경고음을 알려준다. 운전자 주의 경고, 차선 바꾸려고 할 때 알려준다. 하이빔 보조, 자동으로 상향등을 켰다 껐다 해준다. 국도 같은 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이게 중요합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똑같은 얘기예요. 반자율 주행을 하는데, 내가 반자율 주행을 세팅을 해놨어요. 60km로. 그럼 또 이제 정체길 같은 데선 가다서다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정차도 해주고 재출발도 해준다. 요 기능 아주 훌륭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구간과 곡선로,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게 다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포함한 반자율 주행에 해당하는 옵션들이고요. 9개의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 VSM, 차량 이제 자세 제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이제 오르막길 갈 때 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 준다.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내리막길을 갈 때 이제 속도를 묶어준다. 엔진 브레이크 같은 거 사용하겠죠.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띠띠띠띠띠띠띠, 요거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시트벨트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고요. 1,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창문을 이제 내리는 거는 자동으로 되고 올리는 건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릴 때 뭔가 물체가 끼거나 팔이 끼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올리고 내리고,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다가 뭔가 이상이 있으면 알려준다.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 자,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반자율 주행 요거 중요한 옵션 기본이다. 외관 풀 LED 헤드램프, 이게 이제 LED 헤드램프를 조향하는 각도에 따라서 빛을 이제 그쪽 방향으로 비춰주고, 오토 라이트 컨트롤, 어두운 곳에 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뭐 밝은 곳에 가면 자동으로 꺼주고, LED 코너링 포그 듀얼 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앞, 뒤 모두 LED가 적용되어 있고, 상향등이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이게 들어가 있다. 18인치 휠 타이어, 이 차량에는 20인치 휠 타이어는 기본으로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자외선 차단 윈드실드 글라스, 전면 유리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 에어로 타입 와이퍼, 부적 감지 기능 포함, 비 오면 자동으로 켜진다. 사이드 스텝, 루프렉, 샤크핀 타입 안테나. 사이드 스텝은요, 이게 타고 내리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발판, 요거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루프렉, 그리고 샤크 안테나는 트렁크 쪽에 안테나 얘기하는 겁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 이제 계기판, LED 실내등. 야, 이 실내등 LED로 이거 다이하는 그 맛이 있었는데 이제 다 기본으로 LED네요. 전자식 룸밀러, ECM, 뭐 뒤에서 차가 상향등을 켜면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이런 거.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가죽 스티어링 휠과 변속기 노브, 가죽 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요추 지지대가 자동이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도 조절할 수 있다. 1열 파워 시트 전동이다. 1열 열선과 통풍 시트, 1열 시트벨트 높이 조절 장치, 2열 시트 6대4 폴딩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요거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밑에서 옵션 하나 더 들어가요.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갔다. 편의 장치,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시스템 기본이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포함. 이게 정차 중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자동으로 브레이크 밟아주는 거.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전동 트렁크, 후방 모니터,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과 동승석, 투존 에어컨이다. 고성능 에어컨 필터, 뭐 8,000원짜리 들어가 있고 한 12,000원짜리 들어가 있다. 공기청정 모드, 쾌적하다.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시스템,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외부 공기를 차단한다. 뭐 이런 거죠.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쾌적하다. 열선 스티어링 휠, 핸들에 열선 들어갔다. USB 포트 충전용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PTC 보조 히터가 빨리 나온다. 그 다음에 12.3인치 내비게이션, 화면이 12.3인치면은요 꽤 큰 거예요. 꽤 큰 거.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아주 훌륭하죠. 6개의 스피커가 기본이다. 부족하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USB 포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5인승이고요. 5인승에서 6인승으로 선택할지 7인승으로 선택할지인데, 나중에 중고차 팔 거에 대한 시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 그러면 7인승, 내가 좀 편하게 타겠다 그러면 6인승인데요. 저는 7인승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5인승을 쓰다가 뭐 7인승 가끔 쓸 때도 있고 뭐 이런 용도로 쓰면 7인승이 더 난데, 요 가운데 시트 있죠? 가운데 시트가 완전히 접혔을 땐 뒷좌석에서도 이제 앞에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멀미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근데 이게 뒷좌석 시트가 완전히 접히지 않으면 6인승이 낫습니다. 6인승이 나니까 그냥 사전 예약 2대 걸어 놓으세요. 6인승, 7인승 2대 걸어 놓고 차 나오는 거 보고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2열 독립 시트 뭐 이렇게 이 옵션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저기 보면은 후석 에어컨 앤 히터 컨트롤, 이게 이제 2존 에어 컨디셔닝에서 3존이나 4존으로 바뀌는 건데요. 아마 3존 에어 컨디셔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스터즈 옵션이 뭐가 들어갔냐? 여기 보면 선택 품목, 이 가격 플러스 뭐 썬루프 60, 뭐 HUD 패키지 뭐 130 이런 식으로 옵션 가격이 하나씩 더 붙을 건데, 여기에 기본으로 더 들어가는 게 20인치 휠 타이어, 요거 20인치 휠 타이어, 그리고 HUD 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스터즈에서는 썬루프 렉시콘 팩 요거는 선택 가능한데 HUD 팩이랑 20인치 여기 빠졌죠? 요게 기본이다. HUD 팩이랑 20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인데, 그거 플러스 나머지 기타 옵션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460만 원 정도 나죠? 460만 원 정도 나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요 20인치 휠 타이어
요거 하나에 그냥 400만 원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는 옵션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옵션을 뽑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을 뽑거나 중간 정도 뽑는 사람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게 차도 빨리 나오고 중고차 팔 때도 더 편하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풀옵션에 해당하는 마스터즈를 선택할 가치가 있느냐, 이걸 또 따져봐야겠죠. 네, 일단 이 차의 디자인에는 20인치도 크지 않아요. 20인치도 그냥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20인치 휠 타이어는 플래티넘을 선택하셔도 무조건 넣으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윈드실드 차음 글래스, 전면 유리가 이중 접합이다. 측면 유리는 1열만 해당될지 2열까지 해당될지 전면만 해당될지 이건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이 윈드실드 차음 글래스가 6기통 디젤 엔진이잖아요. 6기통 디젤이면은 우리가 한 정속주행 1000에서 2000rpm 올라갈 때 우 하는 그 저음이 깔려요. 저음이 깔릴 때 이 창문에서 소음이 줄어든다 그러면 하이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차에서 이제 주행할 때 들리는 하이톤이 줄어들고 여기 뭐 방음제 3M으로 꽉 차 있겠죠? 그럼 중음 정도 소음과 하이톤과 엔진의 저음이랑 이런 소음이 이제 섞여서 들리는데 엔지니어가 방음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차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방음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가 진짜 뭐 엔진 소리를 정말 완벽하게 잡아놨고 노면 소음도 평범한 수준이고 타이어는 저소음이 달려 나올 거니까 전반적인 소음 밸런스가 좋다 그러면 이중 접합 유리가 도움이 됩니다. 이중 접합 유리가 SUV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엔진 소리의 저음 공명음이 생각보다 크고 노면 소음 밸런스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중 접합 유리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차주가 무조건 방음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방음을 똑바로 안 하는 업체에서 시공을 해버리면 그 안 좋다, 밸런스가 깨졌다, 이게 더 가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위에서는 몇 인치라 그랬죠? 7인치라 그랬죠? 여기는 12.3인치 풀 사이즈 컬러 TFT LCD 요거 들어간다. 그 다음에 12.3인치 내비게이션 화면 크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픽 좋죠? 그래픽 좋고 풀 LED 헤드램프, LED 콤비네이션 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뭐 20인치 휠, 뭐 요거 디자인 괜찮네. 6기통 디젤 엔진, 프레임 바디다. 이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전동 트렁크다.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험로 주행 모드, 이제 오프로드 모드, 이런 거를 또 보시고 요 정도쯤에서 여기 보면 퀄팅 나파 가죽 시트, 도어 트림 인조 가죽 감싸기, 3D 패턴 무드램프, 누비 요 무늬. 자, 3D 패턴,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시트와 스티어링 휠과 사이드 미러 요거 메모리 시스템. 대리운전을 많이 맡기시는 분들이나 발레 파킹 맡기시는 분들은 요거 있어야 되는데 요게 또 마스터즈에만 있네요. 운전석 이지 액세스, 문 열면 시트 쭉 빼주고 타면 시트 원래 메모리했던 대로 적용되고,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기 넣으면 사이드 미러 밑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이 위아래 앞으로 쭉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전동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220V 인버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HUD 팩이라는 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220V 인버터, 그리고 윈드실드 차음 글래스까지, 이 윈드실드 차음 글래스를 혹하게 하는데요. 요거에 혹할 필요는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UD 팩에는 HUD만 들어간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썬루프는 뭐 다 알죠? 다 아시는 거고, 렉시콘 팩 요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플래티넘을 선택한 사람이 렉시콘 팩을 선택을 하면 스피커가 6개에서 15개로 늘어납니다. 15개로 늘어나면서 앰플리파이어, 외장 앰프 출력이 높아졌다. 출력이 높아질 경우의 장점은 큰 음량이 아닌 낮은 음량에서도 소리 전달력이 좋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요, 소리가 좀 공간감 있게 들리는 거, 모하비 같이 차가 크면은 뭐 요렇게 요만큼 들리던 소리가 이렇게 꽉 차게 들리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오디오가 중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이 악마 같은 옵션 설계,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엔진 사운드를 디자인했다. 이게 이제 렉시콘 팩의 여기도 기본이죠. 마스터즈에서도 기본이죠. 요게 이제 기본이다. 그리고 후석, 취침 모드, 대화 모드,
2열 시트 보면은 뭐 이제 폴딩,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요 기능만 있는데 여기에서 뭐 후석 취침 모드라고 하면은 폴딩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뭐 폴딩이랑 옆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옵션은 처음 봐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아까 전에 좀 완전 필요한 옵션일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플래티넘에서는 렉시콘 팩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뽐뿌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도어 트림 인조 가죽 감싸기 요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요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마스터즈에서는 그냥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랑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2열 시트 뭐 요런 거 들어가 있어서 플래티넘을 선택하시는 분이 렉시콘 팩이랑 HUD 팩 이 두 개를 넣어버리면 이 가격 캡 있죠? 460만 원 가격 캡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인치 휠 타이어만 적용해서 나는 기본으로 이제 타겠다 그러면 플래티넘이 난대요. 거의 이거는 풀옵션 선택해라 하고 짜진 옵션 같습니다. 460만 원이면은 모하비 신차 가격에서 거의 이제 10% 되는 가격이긴 한데 솔직히 옵션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비싼 건 아니니까 그걸 선택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죽 시트 선택에 있어서 요 무늬가 이제 마스터즈 그리고 일반 가죽 시트가 플래티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트림 컬러가 어떻게 나올지 확정되면 알겠지만 새들 브라운이 진짜 매칭이 좋을 수도 있고 그냥 블랙이 더 고급스러울 수 있고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테리어 트림이 조금만 매칭이 잘못되면 상당히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옵션이 이 용어 자체가 오랜만에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나 차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옵션이 어떤 옵션이다,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으냐 모하비만 보고 판단할 때는 그냥 요것만 불러드리면 되는데 이 옵션들을 제가 설명한 걸 알고 계시면 다른 차종과 이 모하비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건 모하비 사전 계약, 사전 예약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 어떤 혜택이 있느냐 요건 이제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뒤에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전면부는 괜찮은데 미국 차처럼. 어찌됐건 이번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은 내용의 방송이 오토소닉스 채널에 자주 올라갑니다. 자주 올라가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